우리가 계속해서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이의 사승에 해당되는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econd moment of area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단면, 여기에 나온 area, 2차 second, 그리고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라고 하면 이 용어는 처음 듣는 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리량이냐면요. 어떤 물체를 굽히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단면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용어는 설명한 것처럼 second moment of area가 되겠고, 또는 area moment of inertia입니다. 그래서 여기 area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moment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단위는 길이의 사승이에요. 우리가 이 식을 보게 되면 길이가 4번 곱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길이의 사승이 되겠고요. 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공사장에서 어떤 하중들이 그 부재에 어떤 방향으로 가해질 거다, 이러한 하중의 방향을 알게 되면 그 하중의 방향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이 빔의 단면 위치를 우리가 다르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자, 여기 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단면은 두 개가 똑같은데 단면의 방향을 여러분들 볼 때 이거는 이제 I자 형태로 배치한 거와 여기는 이제 A자 형태로 배치한 게 있어요. Direction of expected load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부재가 요 뒤에가 다른 부재하고 연결되든지 벽에 고정되어 있든지 이 뒤에가 구속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하중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가해진다고 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위에서 아래로 가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A가 되겠고요. 이게 B가 됩니다. 동일한 단면에 동일한 크기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부재를 A처럼 배치하는 것이 좋을 건지 B처럼 배치하면 좋을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중이 이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경우라고 하면 바로 정답을 이야기를 하면요, A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A처럼 배치를 하게 되면 하중에 대해서 이 굽힘이 일어나는 것들을 크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라는 게 이 단면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단면이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정면에서 볼 때 I 형태가 더 좋은 그 굽힘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요, 이 I빔은요, 이 같은 단면의 사각 단면, 그러니까 I빔은 이렇게 단면이 I 형태로 되는 거고, 사각 단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각 단면보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굽힘에 대해서 저항성이 더 크고요. I 형태하고 이 사각 단면의 그 빔이 같은 저항성을 가지려면 사각 단면이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만 그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형태의 단면을 가진 그러한 그 부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도로를 갈 때 지나가는 큰 트럭들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단면을 실은, 그죠, 큰 그 철제 구조물들을 실은 트럭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량이라든지 철도 레일을 지지하는 부분, 지붕이나 마루, 그런 건축물에, 큰 건축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자, A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 G축을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중립축은 그 굽힘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러한 축이 되는데요. 자, 이 중립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면에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축 기준으로 단면들의 대부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단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A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게 IZZ가 이 B의 IZZ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더 굽힘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는 경우라면 A처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막대와 굽힘 막대자의 굽힘을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형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굽힘 똑같은 힘으로 줬을 때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굽힘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0cm 같은 자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굽힘을 우리가 Y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굽힘을 준다고 하면요. 단면을 이렇게 위쪽으로 길쭉하게 배치를 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굽힘을 가하면 잘 굽혀지지 않아요. 거의 굽힐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 X축을 기준으로 두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게 되면 쉽게 굽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막대자 같은 경우에는 A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굽히기가 어렵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저항에 대해서 밴딩에 대한 더 큰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A 같은 경우에 중심축에서 면적이 더 멀리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중심축에 대한 Y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A가 B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에어리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를 우리가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차라는 말이 여기 제곱을 하는 의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 2차 모멘트는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보면 재료역학이 나옵니다. 여기서 빔의 굽힘이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재료역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정력학에서 이제 일부 다루긴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내용은 이제 재료역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면에 대해서 이 단면 2차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단면을 쓰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면 또 이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같은 굽힘력이 가해질 때 빔이 얼마나 굽힘 변형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기준축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을 우리가 Z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축 ZZ로부터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작은 면적 A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자, I라는 대문자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ZZ라는 거는 이 축이 기준축이 어떤 축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이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R제곱은 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는 도심을 계산할 때 썼던 게 있어요. QX, QY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R제곱이 아니라 그냥 R 곱하기 A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의 기준에 따라서 음의 값도 나올 수 있고 양의 값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IZZ 단면 2차 모멘트는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면이 이와 같은 A1에서 A3까지로 구성된 게 있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내가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의 전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IZZ Z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입니다. R1 제곱 A1 그 다음에 이 부분 더하기 R2 제곱 A2 그리고 더하기 R3 제곱 A3 이렇게 해서 이 표시한 부분의 시스템의 단면에 IZZ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축에서 작은 단면, 미소 단면 하나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의 이러한 단면이 있다고 치면요, 이 단면에 대한 2차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적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7.9식을 보게 되면요. 요게 바로 7.9식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 단면을 구성하는 면적들을 A1, A2, A3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요런 것들은 뭐 사각형이나 원형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합함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인 이와 같은 단면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떨어진, 예를 들어서 이 축에 대해서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자, 이 축에 의해서 떨어진 거리, 자, 이거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러면 IXX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여기 XX축에서 떨어진 미소 면적을 생각을 합니다. 미소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미소 면적이니까 델타 A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소 면적이 내가 원하는 기준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자, 이게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X축에서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리의 제곱에다가 미소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적분 기호를 쓰게 되면 모든 걸 다 합하라 어디에 대해서, 전체 에어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하는 표현으로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1에서 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적분의 가장 큰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바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IZZ라는 것은 Z축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다. 미소 단면이 Z축에서 R제곱만큼, R만큼 떨어졌을 때 R제곱 dA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단면 모두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정확한 수식은 IZZ는 인테그랄 R제곱 dA 전체 A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실제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 적분을 조금 더 배우고 난 다음에 복잡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우리 융합공학에서는 이러한 적분들을 복잡한 꼴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주어진 단면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표 7.8입니다. 여기 이 I빔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나오는 이 부분 W 460 곱하기 113,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공칭 치수입니다. 대략 이러한 depth, width, area를 가지는 그러한 단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인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표준 I빔이 되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치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XX하고 IYY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IXX는 뭐냐면 이 X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 2차 모멘트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IYY는 이 Y축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정식으로 말하면 IXX는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전체 면적 A에 대해서, 단면적에 대해서 XX의 축에서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Y 방향이죠. 그래서 Y의 제곱 dA를 해서 계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IYY는 이 YY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YY에서 떨어진 거리 X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제곱 X제곱 dA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계산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IXX가 모든 단면에서 다 크죠.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이 더 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X축에, 즉 IXX축으로 계산한 단면 2차 모멘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계산하는 간단한 단면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IXX, IYY를 이용해서 하중의 방향이 결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7.4하고 예제 7.5를 한번 보는데요. 그 전에 일반적인 부분 직사각형과 원형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제 식들이 있는데요. 이게 201페이지에 나오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이 렉탱귤라 직사각형 단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X축과 Y축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죠. 이 점은 뭐냐면 도심입니다. 도심, 센트로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거나 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각종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공식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어디에서 계산했냐면 도심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 한번 볼게요. IXX하고 IYY가 있습니다. IXX는 뭐예요? XX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걸 계산하면 자, 공식을 한번 보세요. IXX 기준으로 하면 12분의 자, W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배치로 봤을 때 이걸 폭이라고 합시다. 폭. 이걸 위드스 폭이라고 합시다. 12분의 폭 곱하기 자, H 이거를 하이트 높이라고 합시다. 12분의 폭 곱하기 H 하이트의 3승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IYY 자, 이 축으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자, 이 부분 H 곱하기 W의 3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적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레이션 R 제곱 DA를 해서 이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적분을 통해서 계산되는 거고 일단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 정도는 가능하다면 기억해 있는 거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통해서 이 공식들을 이용해도 되고요. 편하기는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서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IXX는 이 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진 공식이 여기 나오는 도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X하고 Y가 도심을 지난다는 거죠. 센트로이드 이거에 대해서 XX축이나 YY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인 경우에는 XX나 YY 어떤 쪽으로 보든지 단면이 360도 이게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값이 같습니다. IXX, IY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파이 R의 4승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직사각형 원형 공이 W 그 다음에 H가 전부 다 길이란이죠.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의 3승이니까 길이의 4승이에요. 그죠? 이게 길이의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원형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파이 R 4승이에요. 이것도 길이의 4승의 단위를 갖는 그러한 것이란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풀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실제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제 수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예제 4번 공칭 치수 50 곱하기 100mm인 막대기의 X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X하고 X가 이렇게 있고 YY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여기서는 이제 센트로이드가 돼야 되겠죠. 도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공식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IXX는 뭐예요? IXX는 이거에 대한 거죠. 12분의 여기 나오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위드스라고 하고요. 요거를 H 하이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IXX 이거에 대한 거죠. 이거에 대한 거는 12분의 W 곱하기 H의 3승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YY에 대한 거는 자, 이 축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 1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W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XX축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H가 3승이 되는 거고요.
YY에 대해서 거리가 되는 W가 3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 비교를 해보면 지금 IYY가 IXX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위드스가 여기보다 H보다 크기 때문에 IYY가 IXX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을 일으킬 때, 굽힘을 우리가 할 때, 자, 단면을 이런 상태로 놓고 위아래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또는 위쪽에서 아래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힘을 가져서 굽힘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굽힘보다 실제로 이쪽 방향, 그죠? 이 XX축으로 향하는 굽힘에 대해서 훨씬 더 밴딩이 적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YY 값이, IYY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사각 단면 보는 굽힘에 대해서 YY축이 XX축보다 5배 정도의 큰 저항을 가진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IYY가 IXX보다 5배 정도, 대략 5배죠. 왜냐하면 여기가 80만 되고 여기가 430만 정도 되니까 한 5배 정도의 큰 저항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해를 해서 이용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cm 직경입니다. 축에 대해서 XX축과 YY축에 대한 단면 이차원, 세컨 모먼트 에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센트로이드예요. 도심입니다. 자, IXX하고 IYY하고 같다고 했죠. 4분의 파이 R 4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파이를 3.142로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R이 왔기 때문에 직경이 5cm이기 때문에 여기 R은 어떻게 돼요? R은 2분의 D, 직경의 반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0.7 cm의 4승 정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수준은 매우 이렇게 낮은 수준의 것들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단면 2차 모멘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행축 정리, Parallel Axis Theorem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했을 때 보니까 공식이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공식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단면의 C, 여기 C라는 게 여기 센트로이드입니다. 센트로이드를 도심을 지나고 있는 축 X하고 그리고 Y에 대해서 공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싶냐면요. 이러한 도심을 지나고 있는 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축, 여기 나오는 뭐 예를 들면 X 프라임 O 또는 뭐 Y 프라임 O 이와 같은 임의의 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IXX, X는 요거에 대한 것이고 IX 프라임, X 프라임은 여기 나오는 밑에 축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의 거리죠. 미소 면적까지 거리죠. 자, 미소 면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미소 면적 DA가 보여요. 그러면 이게 DA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옵니까? 거리의 제곱이 오죠. 자, 그러면 X 프라임 축에서 미소 면적 DA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죠. DX 더하기 Y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정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A가 그대로 있고요. 자, 이거는 dx 더하기 y의 제곱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니다.
이항 정리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는 dx 전체의 제곱 더하기 2배의 dx 곱하기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제곱 da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정의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각각을 풀어서 써보면 첫 번째 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dx라는 거리의 제곱에 da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 dx는 딱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상수가 되고 나머지 상수가 아닌 부분 자 dx는 앞으로 나오고 인테그레이션 a의 y의 da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a의 y 제곱 da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인테그레이션 dx의 제곱이에요. dx는 자, 이 xx 축이 즉 도심이 x 프라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요. 이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픽스된 값이에요. 그래서 dx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전체 면적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레이션 da를 전체 단면에서 다 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단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은 바로 a dx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요 끝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이건 뭘까요? da를 전체 단면에서 계산하는데 y 제곱에 대해서 합니다. y 제곱은 뭐예요? y는 거리가 이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I xx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dx는 상수가 되는 거고 이건 상수고요. 이거는 상수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y에 대해서 자 y에 대해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체 단면에 대해서 자 x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y 떨어져 있는 da를 다 전체를 다 거리 곱하기 da 해서 다 전체 면적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qx가 돼요. 단면 1차 모멘트가 돼요. 근데 지금 x축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센트로이드를 지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제로가 됩니다.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qx는 제로죠. 도심을 지나는 qx는 제로예요. 이거는 단면 1차 모멘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x 프라임은 ixx 더하기 a d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축 정리라고 합니다. 서로 평행한 x 프라임과 x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요. 임의의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자 도심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 ixs에다가 더하기 이 단면의 면적 a 곱하기 그 도심이 x 프라임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축 정리가 되고 여기 밑에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했습니다. 자, y 프라임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여기 우리가 식을 쓸 때 dy가 들어가고요. y 대신 x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y 프라임은 yyy에 더하기 단면적 a 곱하기 dy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임의의 그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도심을 지나는 단면에 대해서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x 프라임 있다고 하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r일 경우, 이런 경우에 도심을 x 프라임에 대해서 계산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프라임일 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공식은 도심을 지나는 거였는데, 이 경우에 x 프라임 또는 x 프라임, 요건 어떻게 계산할 건가? 요게 다 여기 나오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도심을 지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심과 이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x 프라임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심을 지나는 공식 알고 있고요. 그 도심과 x 프라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ixx에다가 더하기 뭘 하면 돼요? 전체 면적 곱하기 여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해주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단면 2.5m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쓰이는 방법이 바로 평행축 정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길이의 사승 우리가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여기 극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Second Polar Moment Area.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거냐면, 일단 앞에 거는 IXX, IYY는 굽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단면을 가진 부재에다가 우리가 굽힘력을 가했을 때 그 부재가 어떻게 어느 정도 굽혀지느냐, 그죠? 그래서 굽혀짐에 의해서 처짐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를 보는데, 반면에 이 비틀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축이 있고요. 자, 여기 어떤 축이 이렇게 있고 끝단이 이렇게 어떤 벽에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이 단면을 회전시키는 그러한,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축에서 그죠, 바퀴가 회전할 때 우리가 이 축에 회전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 끝을 이렇게 돌리면 이 단면이 어떻게 해요? 부재가 비틀림이 일어나죠. 그 비틀림을 우리가 토우션이라고 하는데, 이 비틀림에 대해서 이 단면이 얼마나 저항하느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물체에 토크가 작용할 때 비틀림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입니다. 아까 부재에 힘이 가해져서 굽힘이 일어날 때 굽힘에 의한 힘이 얼마 정도 일어나느냐를 할 때는 I 값이 필요했고요. 자, 여기 비틀림에 대해서 비틀림력, 즉 토크에 의해서 물체가 얼마나 비틀림을 나타내는가는 여기 나오는 극관성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극관성 모멘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J라고 씁니다. 알파벳 J를 써요. 왜 극관성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되는 점, 이게 우리가 여기 남극이나 북극을 우리가 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극점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로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라고 하고요. 자, 극관성 모멘트 값이 크면 클수록 같은 토크, 같은 비틀림력이 가해질 때 나타나는 그 단면의 비틀림, 부재의 비틀림은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단면 2차 모멘트에서는 그 밴딩에 대한 저항을 나타냈었고요. 이 밴딩 때문에 얼마나 그 부재가 처지느냐, 구조물이 밑으로 이렇게 변형을 이루느냐, 이건 디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산하는데 썼던 거고, 여기 나오는 J, 극관성 모멘트는 바로 토크, 비틀림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부재가 비틀림이 일어나는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하고 그리고 J하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재료학학 들어가게 되면 요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라면 부재가 힘을 받아서 비틀림이 생기거나 또는 굽힘이 생기거나 그래서 처짐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계산을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러한 I 값, J 값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X축, Y축이 있고요. 자, 이거에 만나는 이 원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 요게 이제 폴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정리를 합니다. IXX, IYY 이거는 단면 2차 모멘트죠. IXX에 대해서는 미소 면적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그래서 Y제곱 DA를 전체를 단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되고 적분을 하면 되고요. IYY 같은 경우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그게 Y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X제곱으로 해서 전체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J는 뭐냐? 극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는요. 이 폴점 원점에서부터 D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J는 자, DA가 있는데 이 X축과 Y축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라는 거리를 씁니다. 그럼 로의 제곱이 돼요. 근데 로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로의 제곱은 이게 X가 되기 때문에 로의 제곱은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로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걸 그대로 풀어 써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극관성 모멘트는요. IXX하고 IYY를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는 따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를 방향별로 되어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극관성 모멘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극관성 모멘트. 그래서 길이의 4차에 대한 물리량.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극관성 모멘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를 실제로는 이 경우에 한번 본다고 하면요. 이게 I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테그레이션 단면적의 거리, 어떤 축에서의 거리 DA라고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간단한 경우 직사각형 단면에 우리가 12분의 WH 3승 또는 12분의 H 곱하기 W의 3승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적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 융합공학에서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수학 1에서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과목의 수준은 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과목에 나오는 이 단면 2차 모멘트도 적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융합공학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수학 1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융합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낼 수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딱 과목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번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적분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IXX라고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IXX면 자 X축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면에 대해서 이 X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 미소 면적과 곱하기 그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IXX는 자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 A에 대해서 미소 면적. 자, 미소 면적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나오는 띠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얇은 띠가 미소 면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띠들은요, 요거를 우리가 전체를 DA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띠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XX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죠, Y로. 그래서 이러한 띠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띠들에다가 이 띠들이 X에서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해서 쫙 다 더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IXX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대로 적어보면 이 정의를 가지고 적어보면 인테그레이션 전체 면적 A에 대해서 DA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이 DA입니다. 이거에다가 떨어진 거리 Y의 제곱을 전체 적분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A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제 적분이 이제 A에 대해서 적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적분을 뭐
y에 대해서 쭉 적분하는 식으로 바꿔봅니다. 그럼 d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a는 전체 폭이 얼마예요? 폭이 w죠. 그 다음에 여기 얇은 두께가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y 방향이기 때문에 미소 dy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적분에서의 키포인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a가 wdy로 바뀌고요. 자, 전체 a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에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바뀌었어요. 그럼 전체 면적을 커버하려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전체가 h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h가 될 거고요. 이 높이는 또 2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을 커버해야 될 것을 우리가 y로 바꾸게 되면 y는 전체가 다 커버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2분의 h까지 적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적분인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배우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w는 y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경우에 이제 상수가 됩니다. 컨스턴트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적어보면 w는 앞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2분의 h까지 되고요. y제곱 dy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y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y의 3승이 되고요. 자, y제곱의 그 적분이 3분의 1 y 3승 되는 건 왜 그래요? 이거를 미분해 보면 y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네. 이건 미분하면 y제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앞에 w는 상수로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적분하고 정적분 방법입니다. y를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h까지 2분의 h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나왔죠. 3분의 1 w y 3승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2분의 h까지 있습니다. 자, 이 계산하는 거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3분의 w는 앞으로 나오고요. 자, y 3승에서 먼저 나오는 게 2분의 h예요. 그러면 2분의 h의 3승 빼기 마이너스 2분의 h의 또 3승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요. 3분의 w가 되고 앞에 거 계산해 봅시다. 2의 3승이니까 8 되죠. 8분의 h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빼기 자 마이너스 2분의 h의 3승을 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h 3승이 되죠. 그럼 또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바뀝니다. 8분의 h 3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w 있고요. 8분의 h 3승 2개 더하면 4분의 h 3승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 4, 12가 분모에 있고요. 위에는 분자는 w 곱하기 h 3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또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iyy를 계산할 수 있죠. 그 iyy는 이 축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미소 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미소 면적을 잡아야 되고요. 요게 뭐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요게 x가 되겠고 요 띠의 폭은 뭐라고 하냐면 dx로 놓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iyy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iyy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게 뭐가 돼요? 12분의 hw 3승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단면 2차 모멘트 여러가지 테이블에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테이블을 보는지를 이야기를 해줄 텐데 i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x입니다. 그럼 x는 이겁니다. 그리고 y는 이거고요. 자, x하고 y가 지나는 이 c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센트로이드예요. 자, 따라서 여기 나오는 ix라는 건 이 단면에
그 도심을 지나고 있는 경우에 x축에 대해서 단면 12분의 bh 3승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ix 프라임 있죠. ix 프라임은 바로 이 축입니다. 이거는 도심을 지나지 않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면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이제 한 사각형의 한 그 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x가 지나고 y가 지나는 이 c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센트로이드입니다. 센트로이드. 그때 ix가 계산되고 ix 프라임, 자 이겁니다. 이거는 센트로이드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ix라고 되어 있는 거, x를 보면 이게 c가 있죠. 이거는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x 프라임 있어요. 이건 ix 프라임은 아까 예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원입니다. 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훨씬 더 복잡하죠. 자, 먼저 반원인 경우에는 여기 센트로이드 자체도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ix는 iy는 이렇게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값들입니다. 이럴 때 여기 x 프라임이라는 이 x축과 평행한 어떤 축이 있다고 하면 그 축에 대한 i 값, 단면 2차 모멘트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센트로이드를 지나고 있는 어떤 단면 2차 모멘트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임의의 축에 대해서도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복잡한 적분을 이용한 것들은 아직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챕터 7 길이와 길이 관련된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 공학적 문제들은 길이, length라는 치수에 많은 부분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고, 설계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의 길이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길이에서 파생되는 면적, 에어리어와 볼륨도 아주 중요한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길이 단위들과 면적 단위들 그리고 부피 단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그 필링, 감각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공칭치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거는 정확한 실치수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 그 일반적인 형상의 에어리아 면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너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다리꼴 법칙, 트라페조이달 룰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부재의 구조 설계와 관련되는 단면 2차 모멘트의 물리적 특징을 이해하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공대로 점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허들이 바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이게 단면 2차 모멘트가 나왔던 거는 단면 1차 모멘트부터 있었고요. 모멘트부터 있었고, 이거는 길이의 3승이었고, 단면 2차 모멘트를 방향별로 다 더해 놓은 게 있었죠. 뭐죠? 그게 극관성 모멘트죠. 이것도 길이의 4승이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굽힘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반면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는 뭡니까? 비틀림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그러한 물리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설명한 것처럼 이 도심을 지나고 있는 어떤 IXX, IY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임의의 어떤 평행한 축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행축 정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7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